안녕하세요. 내과점의 닥터케입니다. 우리에게는 사실 일반적으로는 생소한 질환인데 어디서 이제 한 번쯤은 들어보신 적이 있는 질환, 그리고 저도 이제 기존의 영상들에서 어떻게 뭐 한 번씩은 언급했던 적이 있었던 질환이에요. 이 질환은요, 겉보기에는 단순히 그냥 중심성 비만, 배만 살찐 뭐 이렇게 착각할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실상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있으면 나중에는 사망까지 갈 수 있는 굉장히 무서운 질환이에요. 썸네일에서 보신 것처럼 이 병의 이름은 쿠싱병이라고 해요. 자, 이 병을 처음 보고한 박사의 이름을 딴 질환이에요. 과연 이 쿠싱병이라는 것이 무엇이길래 이게 무서운 질환이다 라고 할까요? 그리고 쿠싱병과 쿠싱 증후군은 어떤 차이가 있는 걸까요? 오늘은 우리에게 굉장히 좀 어떻게 보면 생소한 쿠싱병에 대해서 그 원인부터 기전, 그리고 증상과 치료 방법까지 한번 살펴볼게요. 쿠싱병은 각종 내분비계의 합병증을 일으켜서 제대로 치료하지 않으면 이로 인한 합병증으로 5년 이내 사망률이 50%에 달하는 굉장히 심각한 질환입니다. 그런데 일반 비만 환자와 그 양상이 비슷한 경우가 많아서 감별이 생각보다 쉽지가 않아요. 게다가 적절히 진단을 받고 치료를 받는 데만 5년의 시간이 소요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질환에 대해서 잘 알지 못하고 있다가 치료 시기를 놓쳐서 여러 합병증이 발생한 후에 진단되는 경우가 많아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 쿠싱병은 쿠싱 증후군과는 엄밀하게 다릅니다. 쿠싱 증후군이라는 것은 쿠싱병을 포함한 상위 개념이에요. 부신 종양이나 쿠싱병 같은 뭐 다양한 원인들로 인해서 코르티솔의 과다 분비가 일어나는 상황을, 그런 상태를 쿠싱 증후군이라고 불러요. 좀 더 자세히 얘기를 하자면 쿠싱 증후군은 우리 몸이 필요 이상으로 많은 당류 코르티코이드에 노출될 때, 그럴 때 생기는 질환으로, 부신에서 당류 코르티코이드를 너무 많이 생성하거나 혹은 외부에서 너무 많은 당류 코르티코이드를 복용할 때도 발생할 수 있어요. 여기서 말한 당류 코르티코이드라는 것은 부신이라는 내분비 기관에서 만드는 물질이고, 그 분비 조절은 뇌하수체 전엽에서 분비되는 부신피질 자극 호르몬에 의해서 조절됩니다. 이 중에서도 뇌하수체에서 부신피질 자극 호르몬이 많이 발생하는 경우, 그것 때문에 당류 코르티코이드의 양이 증가한 그런 경우를 우리는 뇌하수체 의존 쿠싱병이다 이렇게 불러요. 이러한 원인으로 쿠싱병이 발생하게 되면 크게 세 가지 증상이 발생합니다. 첫 번째는 코르티솔 과잉으로 인한 증상, 두 번째는 남성 호르몬 과잉으로 인한 증상, 세 번째는 부신피질 호르몬 과잉으로 인한 증상이에요. 일반적으로 쿠싱병의 증상이라 하면 코르티솔 과잉으로 인한 증상들이 대표적이라고 해도 무방해요. 우측에 보이는 표처럼 쿠싱병은 다양한 증상들을 동반하게 돼요. 일단 쿠싱병에 걸리면요, 얼굴이 달덩이처럼 커집니다. 굉장히 동글동글해져요. 그리고 체중이 증가하고 복부 비만이 발생하게 돼요. 그리고 목 뒤에 지방 덩어리가 차오르는 버팔로 험프가 발생하게 됩니다. 그리고 고혈압, 당뇨, 골다공증, 저칼륨 혈증까지 특징적 증상들이 나타나게 되고, 생리불순이나 여드름의 증상을 나타나는 경우도 많습니다. 자, 그런데 이것들을, 특정 증상들을 제외하고 다른 여러 가지 질환들이 내가 살쪄서 생겼구나 이런 경우가 또 많습니다. 그래서 단순 비만이라고 생각하거나 아니면 다른 질환 때문에 생긴 증상이라고 오해할 수 있는 경우들이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 쿠싱병은 진단이 좀 늦어지는 편이고, 그것 때문에 치료도 좀 늦어지는 편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이 다양한 항목들에 해당이 된다라고 의심이 되면 빠른 조기 진단을 통해서 치료를 빨리 해야지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런 질환이 바로 이 쿠싱병이에요. 자, 이와 같이 쿠싱병으로 진단이 됐다라면 뇌하수체 전엽에 생긴 종양이 원인이기 때문에 이 종양을 제거하는 것이 첫 번째 치료가 됩니다. 수술이 불가능하거나 완전히 제거가 힘든 경우라면 약물 치료나 방사선 치료로 종양 크기를 줄여주게 돼요. 그리고 이 쿠싱병 말고 이외의 쿠싱 증후군들도 원인에 따라서 치료가 달라지게 되는데, 이 중에서 부신 종양이 원인인 경우가 많아서 부신 종양을 제거함으로써 치료가 되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리고 외인성 스테로이드 복용을 과다하게 오랜 기간 해서 생긴 쿠싱 증후군이라면 스테로이드 복용이 꼭 필요한 경우라면 어쩔 수 없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라면, 아니면 꼭 필요한 경우더라도 점차적으로 질병의 상태에 따라서 우리가 이제 뭐 류마티스 질환이나 아니면 SLE, 뭐 홍반성 루푸스라든가 이렇게 스테로이드 복용이 좀 오랫동안 필요하단 말이죠. 안 먹을 수는 없어요. 근데 안 먹을 수는 없는데 오랫동안 먹으면 이렇게 좀 쿠싱 신드롬이 생기게 돼요. 스테로이드 복용에 의한 것이라면 이 복용을 굉장히 신중히 해야겠죠. 그래서 스테로이드를 남용하지 마라 라는 얘기가 먹는 스테로이드에도 해당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먹는 스테로이드도 용량을 의사들이 굉장히 조심히 조절합니다. 뭐 루푸스 같은 경우에 꼭 먹을 수밖에 없다면, 루푸스에 이제 쿠싱 증후군이 잘 이제 동반이 되는 편인데 어쩔 수 없이 스테로이드를 장기 복용을 하게 되니까 용량을 의사가 그때그때 봐가면서 굉장히 좀 줄였다가, 또 어떤 상황에서 질병이
활성도가 올라가면 어쩔 수 없이 용량을 늘렸다가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굉장히 이 스테로이드라는 것은 절대로 남용돼서는 안 되고 복용은 절대 남용돼서는 안 되고 의사와 굉장히 긴밀한 협조 관계 속에서 이제 병원에 자주 가셔서 이런 신뢰 관계 속에서 용량을 조절해야 돼요. 그래야 함부로 남용해서 생기는 쿠싱 증후군 같은 것도 예방할 수 있죠. 자, 오늘 이렇게 우리에게 굉장히 좀 생소한 쿠싱병 그리고 쿠싱 신드롬에 대해서 알아봤어요. 흔하게 나타나진 않지만 한번 진단받으면 사실 이제 생명까지 위협할 수 있는 굉장히 무서운 병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자꾸만 살이 찌거나 아니면 정말 배만 볼록 나온다. 그리고 목 뒤에 지방이 차게 살이 찐다. 그리고 얼굴이 갑자기 동그래진다. 뭐 이렇다면 단순히 식사량이 늘어서 살이 찌는 것인지 아니면 그게 아니라 어느 순간부터 몸 곳곳이 이렇게 점차적으로 비대해졌는지 이걸 한번 생각해 보시고요. 한 번쯤 오늘 영상을 참고해서 내 자신을 자가 진단해보는 것도 중요할 것 같아요. 오늘 이렇게 쿠싱병과 쿠싱 신드롬에 대해서 알아봤어요. 오늘 들으신 내용이 마음에 드시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릴게요. 감사합니다. 내과 전문 닥터 K였습니다.